이번 시간에는 제11장 금융자산 볼게요. 먼저 문제 1번. 주 대한은 주민국이 2000X년 1월 1일 발행한 액면금액 5만 원, 5년짜리인데 표시이자율 10%, 1년에 5천 원씩이네. 동일자의 액면금액으로 취득하고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했다. 그러나 주 대한은 X년 중 사업 모형 변경으로 동사채를 당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했다. 그리고 X님 현재 손실충당금이 3천 원이고요. 3년 초 3년 말 공정가치가 나와 있다. 물어보는 게 우리 질문 문제 확인하자. X 3년 당기순이익이 미친 영향이 얼마이냐. 그럼 대충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5년짜리 채무 상품인데 액면금액 5만 원에 액면이자 5천 원씩. 근데 요 녀석한테 적용되는 유효이자율은 몇 퍼센트예요? 10%이다라는 것을 미뤄 짐작이 가능하다. 왜냐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액면금액으로 취득하고 5만 원에 취득했잖아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얼마다? 5만 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액면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 근데 X년 중 사업 모형이 변경되었대요. 그럼 그날 바로 바꾸는 건가? 아니라 다음에 첫날 X 3년 초에 바꾸는 거다. 그래서 AC였다가 요거를 FVPL로 바꿨대요. 요날 먼저 고전적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X2년 말 재무상태표에 AC가 얼마로 표시되어 있는가 볼게요. 처음에 5만 원이고 10% 5천 원, 10% 5천 원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총 장부금액 얼마예요? 5만 원이겠지. 만약에 신용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냥 5만 원인데 얘 뭐 고려해야 돼요? 신용위험 고려를 하는 문제잖아요. 보니까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적절한 손실충당금이 3천 원이다라고 돼 있네요. 요거를 뭐로 바꾼다? FVPL로 바꾼다. 근데 FVPL은 뭐로 인식해야 돼요?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되잖아요. 근데 3년 초 공정가치가 4만 5천 원이래요. 그러면은 X 3년 초 회계 처리부터 보여드릴게요. AC 금융자산 총 장부금액 5만 원을 제거하시고 여기 딸려 있는 손실충당금 3천 원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FVPL 얼마? 공정가치 4만 5천 원으로 인식할게요. 대차가 2천 원 안 맞거든요. 2천 원 어떻게 해야 돼요? 손실 잡아야 된다. 근데 기타 포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FVPL은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잖아요. 요거 당기손익으로 FVPL 평가손실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FVPL은 유효이자법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해요. 액면이자 발생액을 이자 수익 잡으면 돼요. 현금 5천 원, 이자 수익 5천 원. 그 다음에 기말의 공정가치 평가에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돼요. 근데 3년 말 공정가치가 4만 6천 원이다라고 돼 있네요. 그럼 FVPL 공정가치 1,000원 올라가고요. 네, 1,000원 당기이익으로 FVPL 평가이익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FVPL은 신용위험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정가치 변동분에 이미 다 당기손익이 반영돼 있으니까 신용위험에 대한 회계 처리 안 하고 3년 말 적절한 손실충당금이 얼마다. 혹시 요딴 거 나오면 다 페이크 자료인 거예요. 자, 문제에서는 당기손익 영향 물어봤거든요. 평가이익, 이자 수익 이거 두 개를 끝인가? 아니라 분류 변경할 때 평가손실한 거 2천 원 얘까지 포함해서 4천 원 증가.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풀면은 중수예요. 고수들이 쓰는 풀이법은 따로 있겠다. 여기 부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FVOCI가 등장한다면은 기타 포괄손익도 나올 텐데 FVOCI 아니잖아요.
부채도 없고 기타 포괄 손익도 발생하지 아니하니까 당기 손익은 뭐랑 일치한다? 자산의 증가와 일치한다. 당기 손익은 자산의 증감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요걸 이용하면 순식간에 푸는 것이 가능하다. 해볼게요. 먼저 얘네들 관련해서 우리 회사의 X3년초 자산은 뭐예요? FVPL인가? 아니라 그 전에 A씨였잖아요. A씨 총 장부 금액 5만 원. 이걸로 끝인가? 아니라 여기 자산의 차감으로 손실충당금 3,000원이 딸려 있었잖아요. 또 우리 회사의 최초의 자산은 47,000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요 FVPL을 3년 초에 뭐로 바뀌었어요? A씨가 뭐로 바뀌었다? FVPL로 바뀌었고요. 처음에 45,000원인가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다시 평가할 거잖아요. 그냥 FVPL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되자. 그 다음에 연말 되니까 FVPL에서 뭐가 쏙 빠져나왔다?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나왔지. 액면이자 현금 5,000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FVPL은 얼마다? 46,000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X 3년 말 자산은 FVPL 금융계산 46,000원에 이자 받은 거 현금 5,000원 합계 51,000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해도 자산의 증가가 4,000원이고 기타 포괄 손익 없고 부채도 없으니 이 4,000원이 단기 손익이다. 순식간에 푸는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볼게요. 먼저 문제 2번 읽어보지 마시고 그냥 사이즈만 딱 눈으로 봐요. 느낀 점이 뭐예요? 뭘 느꼈다? 풀면은 이거는 뼈도 못 추리겠다. 이거 읽어보 이거 A씨 금융자산인 경우 FVOCI 금융자산인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물어봤거든요. 둘 다 분석해내가지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제대로 이거 다 확인해 보려면은 한 4분 5분 정도는 좋게 걸릴 거다. 근데 이런 문제는 실전에서 먼저 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뒷부분까지 싹 다 푼 다음에 남는 시간에 이런 걸 풀어야지. 이런 거에 시간을 우선적으로 쓰면은 뒤에 있는 원가 관리에게 두세 문제를 날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근데 우리 찍을 때 찍더라도 우리 감각적으로 찍어야 되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봐야 돼.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라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정답이 5번이었다. 4번, 5번이 유력인데 이번은 5번이다. 참고로 이 녀석은 문제 안 보고 보기만 봐도 5번이 정답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5번 한번 읽어보자. 금융자산을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분류한 경우보다 X3년 초 금융자산 처분 시 3년 초에 금융자산 팔았나 봐. 처분이익을 더 많이 인식하나요? 그럴 리가. 내가 한 100번쯤 뻥 안 치고 100번쯤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예요? A씨와 FVOCI는 단기손익이 똑같다. 처분손익은 단기손익이잖아요. A씨와 FVOCI는 단기손익이 분명히 똑같다. 더 많이 인식할 리 절대 없다. 그래서 이거는 5번이 무조건 틀린 거다. 근데 다 확인 한번 해보자. 먼저 A씨로 분류했다라고 치고 2년치 분석을 해보자. 주 대안은 주 민국이 X년 1월 1일 발행한 액면금액 10만 원 표시이자율 10%, 사채를 95,198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1년 말과 2년 말 공정가치가 싹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년 초에 딱 공정가치대로 처분했대요. 그럼 A씨 금융자산으로서의 분석을 먼저 해보자. 먼저 X년 초에 95,198. 요 녀석한테 적용되는 유효이자율은 연 12%예요. 이거 마침 뭐랑 똑같다? 책이는 이랑 똑같네. 11424. 그 다음에 여기서 액면이자 10,000원 빠질게요. 9662. 맞나? 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네, 9662. 그리고 만약에 신용위험을 고려한다면 여기다가 적절한 손실충당을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신용위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잖아요. 신용위험은 고려하지 않는 문제구나 라고 판단 내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또 1년 동안 신용위험 얘기 없는 거 맞지? 네, 또 12% 증가할 거다. 두 번째 이자 수익은 11594.
그 다음에 또 여기 10,000원 빠질게요. 그러면은 98,216. 근데 3년 초에 이거 얼마에 팔았냐면은 근데 팔 때 팔더라도 이자 수익 인식하고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X3년에는 이자 수익 인식할 틈이 있다 없다? 없다. 바로 팔았으니까 이자 수익 인식할 틈이 없다. 그리고 FVPL이나 FVOCI는 공정 가치로 평가하고 팔아야 되는데 A씨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팔면 되는 거다. 요거를 공정 가치인 99099에 팔았대요. 요만큼이 처분 이익이겠다. 네, 883 나오네요. 그래서 A씨 금융자산이라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 일단 A씨로서 X3년초에 발생하는 처분이익이 883이다 구했잖아요. FVOCI여도 어떻다? 처분이익은 883으로 당연히 똑같을 거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FVOCI인 경우에는 기타 포괄손익 혹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얼마다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봐야겠다. 그럼 FVOCI인 경우도 볼게요. 처음에 95,198 1년 동안에 12% 증가하는데 이자 수익은 누구랑 똑같아요. A씨 금융자산인 경우와 똑같아. 11424. 그 다음에 10,000원 빠지면 하면은 9662. A씨는 여기서 끝났지만 FVOC는 여기다 뭐 해야 된다? 공정가치 평가에서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보내야 된다. 1년 말 공정가치가 93,417이래요. 그리고 만약에 신용위험까지 고려하는 문제라면은 전체 감소분 중에 신용위험에 의한 부분은 단기 손실로 손상, 나머지를 기타 포괄 이렇게 쪼개 되는데 지금은 신용위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싹 다 기타 포괄 손익 태우는 거예요. 또 기타 포괄 손실이 3,205원 마이너스 나오네요. 그 다음 가볼게요. 두 번째도 12% 이자 수익 인식해야 되는데 93,417에 12%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얘기했는데 A씨와 FVOC는 뭐가 똑같다? 단기 손익이 똑같다. 이자 수익도 단기 손익이고 이자 수익도 당연히 A씨인 경우와 당연히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얘는 얼마? 96,622 곱하기 12%. 즉 A씨 금융자산인 경우의 이자 수익과 같다라는 거예요. 11594.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10,000원 할게요. 그럼 유효이자법 적용 후 장부가치가 95,011원 나와요. 그리고 공정가치 평가까지 해야겠다. 2년 말 공정가치가 99,099원이래요.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지 이거. 이만큼 평가이익을 기타 포괄이익 잡아주시면 돼요. 요게 4,088원 나오네. 만약에 신용위험을 고려한다면은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쪼개야 되는데 이번 문제는 신용위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니까 신용위험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할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요 두 번째 기타 포괄 손익 4,088을 제대로 구하려면은 95,011원부터 제대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 93,417 곱하기 1.12 빼기 10,000원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12%가 93,417원이 12%가 아니잖아요. 얘는 어떻게 된다? 93,417 더하기 11594 빼기 10,000원 하셔야 돼요. 이래야지 올바른 숫자가 나온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X2년 말 재무상태표에 얘가 어떻게 표시되나 보여드릴게요.
FVOCI는 공정가치 99,099원에 표시되어 있을 거고 반대쪽에 뭐가 있다? 평가 이익 잔액이 있을 거예요. 첫 해 손실 3,200원 여기다가 이익 4,088을 얹으니까 883이 나오네요. 그리고 X 3년 초에 처분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2년 말과 3년 초 공정가치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때 평가를 해야 될 거다. 근데 지금은 2년 말과 3년 초가 공정가치가 같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또 할 필요는 없겠다. 처분하고 뭐 하면 된다? 관련된 기본 후 얘는 직접 대체 대상이에요. 재분류 조정 대상이에요. 재분류 조정이다. 외우자. FVOCI 지분 상품은 직접 대체, 채무 상품은 재분류 조정. 그럼 3년 초 회계 처리를 해보자. FVOCI 99,099 없어지고요. 작년 말에 공정가치 평가한 다음에 바로 공정가치로 팔았으니까 대차가 딱 들어맞아요. 이걸로 끝내면 되나요? 아니라 관련된 기본후를 재분류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회계 처리 보여드리자면은 기타 포괄 손실 883회 상대 계정은 적절한 명칭의 당기손익인데 처분할 때 당기손익이니 당연히 처분이익이겠지. 네, 이렇게 나온다. 근데 요 처분이익은 어때요? A씨인 경우와 당연히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자, 1, 2, 3, 4 알아서들 확인해 볼 수 있겠지? 하나하나 어때요? 생각만 해도 하기가 싫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볼게요. 주 대안은 2000X년 4월 1일 날짜 조심하자고요. 이거는 딱 봐도 월할 계산을 조심해야 되는 문제겠다. 주 민국이 2000X년 1월 1일 발행한 액면금액 100만 원 만기 3년에 표시절 4%의 매년말 이자 지급이래요. 요건 애시당 쪽 현금 흐름이 엇박자인가? 아니지. 현금 흐름 자체는 매년말 정박자인데 나는 3개월 이자 지급일 이후에 산 거예요. 일명 이거는 묵은 사채다. 그 다음에 요걸 취득하면서 A씨 금융자산으로 분류했고 사채 취득 시 적용할 유효이자율은 연 6%다. 권면상 발행일의 시장이자율 6%가 아니라 내가 실제 취득한 날의 시장이자율 요게 6%인 모양이다. 그 다음에 주 민국이 X2년 10월 1일 다는 아니고요. 60%만 조기 상환했대요. 처분 손익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다. 만약에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이냐 이런 거 물어본다면은 이자 수익까지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자 수익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구하면 돼요? 처분 손익만 꼴랑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분석을 해보자. 일단 요 녀석의 현금 흐름은 3년 말에 100만 원에 표시열 4%니까 4만 원씩. 그 다음에 중요한 이벤트를 여기다가 표시해 보자면은 이거 언제 샀어요? 4월 1일 날 샀다. X는 4월 1일. 요때 취득. 그 다음 이벤트 중요한 날이 2000X년 10월 1일. 다는 아니고 60%만 처분했다. 그래서 X년에는 4월 1일 취득해서 4월 1일 지급한 금액 중에 A씨 금융자산이 얼마? A씨 맞냐? A씨 맞지? A씨 얼마? 미수적 얼마? 요딴 거 쪼개고요. 2000X년에 이자 수익도 9달치만 인식하고 할 거잖아요. 근데 이번 문제에서 그딴 거 물어봤나? 아니지. 뭐만 물어봤어요? 처분 손익만 물어봤잖아요. 우리 일단 뭐만 알면 되냐면은 요거 X년 초 요 녀석의 장부 가치가 얼마인가 일단 요것만 알면 돼요. 근데 X년 초 혹은 X년 말 장부 가치는 X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9달치 유효해절법을 적용한 다음에 숫자이기도 하지만 뭐이기도 해요. 남아있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기도 하잖아요. X년 자료를 막 월할 계산하면서 막 쇼하고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우리 X년 초 현재 가치 구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요만큼을 잠깐만 할인율 얼마였어? 6%로 할인한 현재 가치예요. 자, 어차피 단수 차이는 피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대충 계산기 두들긴 다음에 근사값 지는 게 1차 때는 좋은 전략이다. 4만 나누기 1.06 이퀄 104만 나누기 1.06 나누기 1.06 이퀄 GT 하니까 963332. 근데 이거 60%만 처분했고요. 요 60%에 대한 처분 이익만 물어봤거든요. 다 분석할 필요 없고 저거에 60% 부분만 따로 떼서 분석을 해보자. 저 녀석의 60%는 네 577999. 근데 요 녀석은 10월 1일까지 팔 때 팔더라도 뭐 한 다음에 팔아야 돼요? 이자 수익을 인식하고 팔아야 된다. 근데 연 6%인데 9달치 이자 수익 인식해야 되잖아요. 몇 프로? 4.5%요. 만약에 단기 손익 역량을 물어봤다면은 요 이자 수익도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요 이자 수익을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바로 X년 10월 1일 장부 가치를 구해보자. 577999 곱하기 1.045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60만 4,009원. 그리고 요 녀석은 공정가치 평가고 파나요? 아니라 AC 금융자산이니까 공정가치 평가 대상이 아니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파는 거다. 근데 조심할 거. 저 60만 4,009원은 순수한 AC만의 장부 가치인가? 아니라 9달치 경과이자 포함이다. 그럼 처분 대가도 뭐로 맞춰야 돼요? 경과이자 포함으로 맞춰야 돼요. 보니까 61만 원에 처분했는데 경과이자 포함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대로 비교하면 되는 거다. 요만큼 처분 이익이겠네. 5991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5991과 정확하게 똑같은 숫자가 있다 없다? 웬만하면 없다. 왜? 이거 단수 차이 불가피하거든요. 근사값 찍어주시면 돼요. 몇 번? 2번에 6,004원. 13원 단수 차이 나는데 이 정도라면 합리적인 수준의 단수 차이가 아닌가 싶다. 네, 이렇게 푸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만약에 요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가 2000X2년 단기 손익 역량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요. 이것만 구하고 끝내면 되는 건가? 아니라 모두 구해야 돼요. 요 이자 수익도 구해야 된다. 근데 이자 수익 이걸로 끝인가? 아니라 나머지 40% 부분도 얼마 있을 거잖아요. 여기 40% 부분 한 30 얼마 있겠지? 요 녀석이 또 얘는 6% 증가할 거거든요. 얘도 이런 식으로 이자 수익 구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X2년 단기 손익 역량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으면은 이 이자 수익까지도 계산을 해야겠다. 요거 구할 수 있겠지? 요거의 40%의 6%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문제 4번 볼게요. 자, 문제 4번부터는 금융자산에서 조금 어려운 주제인데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 흐름의 변경이에요. 이것도 한번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 금융자산 현금 흐름 변경. 자, 요거랑 유사한 거 금융부채에서도 봤었다. 자, 금융부채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였다? 이것이 실질적 조건 변경이 맞냐 아니냐. 실질적 조건 변경이라면은 기존의 금융부채 제거하는 거고 실질적 조건 변경이 아니라면 제거 안 하는 거였다. 그 판단 기준은 바뀐 현금의 현재 가치가 기존 대비 10% 이상 까였냐 안 까였냐 이거예요. 그리고 금융자산 조건 변경도 두 가지로 나눠요. 금융자산의 제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제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단 이렇게. 근데 이것도 미래 현금 흐름이 10%나 까였나 이걸로 판단하나? 아니라 걔는 고려할 변수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수완 범위 바뀌고요. 얘네들은 문제에서 무조건 제시를 해줄 거다. 자, 금융자산은 조건 변경 시 기존의 금융자산 제거 여부는 무조건 문제에서 제시를 해줘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킬러 문항이란 거 들어봤나? 킬러 문항은 맞추라고 내는 문제예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다. 참고로 몇 년 전에 막 수능 시험에서 막 킬러 문항 때문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막 대학 교수도 모르는 거를 틀리라고 문제를 내. 그 변태 같은 인간들. 근데 우리 시험에서도 어때요? 킬러 문항 나와요. 근데 킬러 문항까지 맞추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건 당연히 틀려야 되는 거다. 근데 틀릴 때 틀리더라도 5분 시간 쓴 다음에 틀리면은 그거는 네, 루저가 되는 지름길이고요. 틀릴 때 틀리더라도 10초 만에 틀린다. 아, 딱 문제 보자마자 이거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 킬러 문항이야. 빠르게 틀려야지. 라고 하면은 네, 이게 위너가 되는 길이다. 혹시라도 요거 요건을 제시를 안 했다고 쳐요. 뭐예요? 킬러 문항이고 이건 대놓고 틀려야 돼요. 아, 대놓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찍고 문제를 풀어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은 회계 처리 대충 이런 식으로 한다. 금융자산을 조금 줄여주세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작아진 것만큼 이만큼 조건 변경 손실 등 적절한 명칭에 손실 잡아주시면 된다. 근데 이 녀석은 기존의 금융자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금융자산이 조금 줄어들어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유효이자율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 재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쳐봐요. 이때는요. 기존의 금융자산을 제거하시고 금융자산 9라고 하자. 새로운 금융자산을 인식해야 된다. 기존의 금융부 자산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하네. 이것도 하나 외우자. 거의 대부분의 자산은 최초 인식 뭐로 하는 거예요? 원가로 하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원가고 원가 아닌 게 세 종류가 있었지. 첫 번째 뭐예요?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그 다음에 생물자산 수확물 순공정가치. 세 번째 일반 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 순공정가치. 이거 말고는 최초 인식 싹 다 원가라고 보시면 된다. 근데 금융자산 중에서도 채무상품이잖아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어떻게 구해요? 미래에 남아있는 현금 흐름을 현행 시장이자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구하면 돼요. 요거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되고요. 미래 현금 흐름에 현행 시장이자로 할인한 현재가치예요. 얘는 유효이자율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뀐다. 기존의 금융자산이 제거되고 새로운 금융자산이 처음으로 인식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당연히 기존의 금융자산보다 새로운 금융자산이 작거든요. 그러면은 손실 잡아주시면 된다. 근데 얘는 보통 처분 손실을 이렇게 써요. 기존의 금융자산을 팔고 새로운 금융자산을 샀다. 이런 식으로 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좀 더 어렵게 나온다면은 이 와중에 수수료를 내가 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다가 수수료까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얘까지 한번 추가해 볼게요. 먼저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볼게요. 이때 만약에 내가 현금을 수수료로 받았다고 쳐요. 요 이익 잡을까? 아니라 금융자산 장부금액에 가감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수수료를 지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때 어떻게 하면 돼요? 금융자산에서 가산해 주시면 된다. 근데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기까지만 보면은 요거 유효이자율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미래 현금 흐름은 그대로인데 현재 금융자산 장부 금액이 커지거나 작을 수도 있네. 이때는 유효이자율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재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자. 이때 내가 현금을 수수료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현금을 수수료로 지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얘도 금융자산 장부 금액에 가감할까? 아니에요. 요 새로운 금융자산은 뭐로 인식해야 돼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취득 시 수수료 같은 게 발생한다고 공정가치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처분 손실에 가감해 주시면 된다. 일 차 때는 웬만하면은 요 정도까지 나오는데 요것도 다루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한번 보자. 주대한은 주민국이 2000X년 1월 1일 발행한 사채를 발행일에 취득하였고 취득 시 상각 후 원가 측정 A씨 금융자산을 분류했다. 조건이 어떠냐면은
액면 금액 50만 원에 표시이자 6%라서 매년 4만 원씩이고요. 이자 지급은 매년 말이에요. 유효이자 8%에 만기는 3년 말이에요. 근데 이번 문제 하이라이트 이거네. X년 말에 계약상 현금 흐름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변경 시점에 현행 시장 이자율은 연 10%이다라고 돼 있네. 이거 필요한 자료예요? 불필요한 자료예요? 아직은 몰라요. 만약에 재고 요건을 충족한다면은 새로운 금융자산을 요걸로 할인해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필요한 자료일 거고요. 만약에 금융자산의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면 이건 뭐다? 페이크다 그거다. 그럼 잽싸게 뭐 봐야 돼요? 금융자산의 재고 요건을 충족하나 안 하나 이거부터 빠르게 뒤져야 된다. 여기 있네. 위 계약상 현금 흐름의 변경이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래요. 아, 변경 시점의 현행 시장이율 이거 필요한 자료다 페이크다? 페이크였다. 그래서 변경 손익이 얼마인가 물어봤다. 그러면은 분석을 해보자. 여러분들 우리 찍어볼까? 멍청하게 3번 찍으면 된다 안 된다? 빵 올릴 리가 없지? 현금 흐름이 까였는데 그 다음에 1번 2번 이런 거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아 현금 흐름이 까였는데 이익이 날 리가 없는 오니까 제끼고 혹시라도 여기 숫자 깨끗한 놈이 있다고 쳐. 2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그 녀석은 범인이 맞아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아 더 이상 못 가르겠다. 나는 4번 이렇게 찍으면 되지? 맞았다. 역시 나에게 시험지 준 다음에 3분 이내 풀라고 시켜. 당연히 만점 못 받겠지? 몇 점 나올까? 나 40점 이상은 받을 자신 있어요. 이렇게 찍어야 된다. 네 4번 맞고요. 한번 보자. 먼저 현재 현금을 볼게요. 지금 만기가 1년 남은 시점이고요. 5만 원에 3만 원, 50만 원에 3만 원 이렇게 남아 있다. 요 녀석의 최초의 유효이자율은 8%예요. 자, 요 녀석 X1년 초에 현재 가치 구한 다음에 X 3년 말까지 2년 동안 유효이자율법을 정한 다음에 숫자이기도 하지 뭐기도 하다. 남아있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기도 하다라고 구하면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어차피 단수 차이 나는 거 그냥 계산기 대충 두들기자. 53만 나누기 1.08 요게 49만 741원.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어떻게 바꾸기로 했냐면은 만기 1년 연장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을 깎아주기로 했는데 그딴 거 없고 이자만 조금 깎아줬네요. 50만 원에 2만 원씩. 그리고 현행 시장 이자율이 10%다라고 했는데 요거 10%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융자산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니까 유효이자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8%예요. (2만 원) 나누기 1.08 이퀄 52만 원 나누기 1.08 나누기 1.08 이퀄 GT 464 33335. 그래서 요 조건 변경과 관련된 회계 처리만 해보자면은 49만 741 빼기 46만 4,335 EU 26,406 금융자산이 까이고요. 26,406 그 다음에 26,406 어떻게 하면 돼요? 조건 변경 손실 잡아주시면 되겠다. 단수 차이 고려해서 26,405 손실. 네, 단수 차이가 1원밖에 안 나네. 내가 지금까지 풀어본 문제 중에 단수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네. 4번 찍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어렵게 나오면은 여기서 뭐가 추가될 수도 있다. 수수료를 내가 주거나 받고 하는 거 추가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을 볼게요. 자, 5번도 일단은 보고 느낀 거. 문제가 왜 이렇게 커? 너무 크네. 그 다음에 1번, 2번 두 개 물어봤네. 어때요? 딱 봐도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거는 뒤로 미루셔야 된다. 이런 거 우선적으로 풀면 안 된다. 근데 풀어보자.
주 대한은 주 민국이 2000X년 1월 1일 발행한 사채를 발행일에 취득했고요. 뭐 엇박자나 아니면은 무겁거나 그런 거 아니다. 취득 시 동사채 FVOCI로 분류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보니까 액면금액 100만 원에 만기 3년이고요. 표시이자율 4%, 4만 원, 유효이자율 6%래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네. 주 대한은 주 민구로부터 X년도에 액면 이자까지 받았는데 신용이 손상돼 버렸대요. 그리고 앞으로 이자는 못 받고요. 원금의 80%만 회수 가능할 걸로 예상을 했대요. 딱 여기까지만 내는 것이 평범한 수준의 1차 문제인데 이번 문제는 좀 어떤 만행을 저질렀냐면은 볼게요. X년에 이자는 예상대로 못 받았고요. 상태가 호전되어 원금을 싹 다 받고 이자는 못 받을 걸로 추정이 바뀌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X년에 이자 수익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상차손 환위까지도 되는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는 문제다. 그 다음에 1년 말, 2년 말 공정가치제라고 나와 있는데 물어보는 게 1X년도 총포괄손익, X년도 당기손익 이렇게 물어봤네. 분석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먼저 요 녀석 X년 초에 얼마로 시작하는가 볼게요. 문제에서 요게 제시 안 했구나. 직접 구해보자. 100만 원 곱하기 0.8396 4만 원 곱하기 2.6730 이러니까 946520 그리고 이거 어려운 거 물어봤잖아요. 어려운 거 물어볼 때는 이거는 그냥 주는 것이 매너인데 이거 낸 사람 진짜 매너도 없네 진짜. 요게 유효이자율 6%만큼 증가할 거다. 근데 이자 수익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첫해 총포괄손익 물어봤으니까 기타 포괄손익 당기손익 다 알아야 돼. 이자 수익 구해야 돼요. 왜 500이가 아니라 520이구나. 죄송. 네, 이게 56,791. 네, 여기서 빼기 액면 이자 네, 4만 원 할게요. 그러면은 963311. 근데 X년 말에 결국에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FVOCI는 결국에는 공정가치를 평가해야 되고 그 공정가치가 70만 원이래요. 만약에 신용위험, 신용손상 그딴 게 없으면 싹 다 기타 포괄손익 태우면 되는 건데 신용손상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요 전체 금액을 손상차손과 기타 포괄손익 두 개로 쪼개야 된다. 근데 FVOCI는 손상을 먼저 구하는 게 편해요? 기타 포괄손익을 먼저 구하는 게 편해요? 기타 포괄손익을 먼저 구하는 게 더 편하다 요거예요. 그럼 기타 포괄손익을 먼저 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X년 말 기준으로 미래 현금 흐름을 분석을 해볼게요.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원금은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요거 80만 원만 회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자 있었는데 이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게 되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가치제가 두 개로 나눠서 구해볼게요. 먼저 미래 현금 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 6%로 할인해 볼게요. 요거를 삼각원가라고 해요. 80만 원 나누기 1.06을 두 번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제에서 제시 현가에서 0.8900 쓰셔도 되고 뭐 어차피 단수 차이니까 아무거나 하자. 네, 71만 2천 원. 그 다음에 미래 현금 흐름을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장 이자로 할인한 게 뭐예요? 바로 공정가치예요. 근데 문제에선 요게 70만 원이라고 제시가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공정가치가 삼각후 원가에 비해서 12,000원이 작잖아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1년 말 기본 후 잔액이 마이너스 12,000원이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X1년 초 기본 후 잔액 얼마예요? 인제 시작이니까 빵원이겠지. X1년 말 기본 후 잔액이 마이너스 12,000원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2000X년 발생한 기타 포괄 손실은 얼마다? 마이너스 12,000원이다 이거예요. 잠깐만 숫자 내가 맞게 구했나 좀 확인해 보자. 맞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손상차손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963,311 빼기 70만 원. 요 중에서 12,000원이 손상이니까 나머지 25만 1,311이 단기 손익으로 반영하는 손상이에요. 보통은 손상차손이 얼마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지금은 총포괄 손익 물어봤다.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 한번 가보자. 우리 X년에 뭐 해야 돼요? 일단은 이자 수익부터 인식하자. 6%.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 A씨와 FVOC에는 뭐가 똑같다? 단기 손익이 똑같다. 이자 수익도 단기 손익이고 이자 수익도 A씨인 경우와 같아야 돼요. 요거 70만 원에 6%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A씨였으면 상각후원가 71만 2천 원으로 평가했을 거잖아요. 71만 2천 원에 6% 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한 건데 A씨 금융자산으로 쳤을 경우에 이자 수익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요게 85,440원. 그럴 리가 없지. 71만 2천 원에 6% 42,720원. 그러면 X년 말 장부 가치가 74만 2,720원이에요. 그 다음에 액면이자 빠지는 거 그딴 거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X년 말에 손상차손 환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로 보니까 X년 말 공정가치가 여차저차해서 82만 원이래요. 그럼 얘는 일단은 82만 원까지 가야겠다. 그래서 이것도 둘로 나눠야 돼요. 전체 공정가치 증가분 중에 손상차손 환입에 의한 부분이 얼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다? 기타 포괄 손익에 의한 부분일 거다. 요거예요. 근데 둘 중에 누굴 먼저 구하는 게 편해요? 저는 기타 포괄 손익을 먼저 구하는 게 편하니까 기타 포괄 손익을 먼저 공략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 X년 말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 남아있는 현금 흐름이 1년이에요. 근데 상태가 좀 나아져서 원금은 다 받고 이자는 못 받는다 이렇게 추정했네. 이것도 두 가지 버전으로 구할게요. 미래 현금 흐름을 6%로 할인한 상각후원가. 뭐 100만 원 나누기 1.06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곱하기 0.9434 하도 되고. 네, 94만 3,400원. 그다음에 미래 현금 흐름을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2년 말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는 뭐다? 바로 공정 가치인데 그게 82,000원이라고 제시를 했네. 82만 원이라고. 요걸 보니까 X2년 말 공정 가치는 X2년 말 상각후 원가 대비 어때요? 11만 3,400원이 작거든요. 12만 3,400원. 잠깐만. 12만 3,400원인가? 요게 바로 X년 말 기본 후 잔액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X년 말 기본 후와 X년 말 기본 후의 차이가 뭐다?
X2년 기타 포괄 손익이다 요거예요. 12만 3,400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12,000원의 차이가 111400이고요. 요만큼이 기타 포괄 손익이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단기 손익으로 손상차손 환입을 잡아주시면 된다. 그럼 환입 금액을 한번 구해보자. 82만 원 빼기 74만 2,720원 하니까 전체 공정가치 상승분이 77,280원이고 여기다가 111400을 빼는 것이 아니라 얹어야겠지. 18만 8,680원이 단기 손익으로 환입이에요. 네,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모든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2000X1년 총 포괄 손익이에요. 근데 X1년 총 포괄 손익은 단기 손익 역량 요거 두 개뿐만 아니라 뭐까지? 기타 포괄 손익까지 포함해서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56,791 플러스 마이너스 25만 1,311 마이너스 12,000원 20만 6,520원 감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본 것이 2000X년도 단기 손익 역량이에요. 두 번째 단기 손익 역량 뭐예요? 이자 수익과 환입 이렇게 두 개 하면 되겠다. 네, 23만 1,400원 증가.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 우리 여기서 개인기 하나만 연습해 보자. 만약에 양가로 2번에 2000X년도 단기 손익 역량까지는 안 물어보고요. 2000X년 총 포괄 손익만 물어봤다고 쳐봐요. 얘는 순식간에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잘 봐. 제가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강조했냐면은 만약에 부채가 없고 기타 포괄 손익이 없으면은 뭐다? 단기 손익은 자산의 증감과 일치한다고 그랬다. 근데 이번 케이스는 요 방법으로 단기 손익 구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기타 포괄 손익이 나오잖아요. 이건 어떨까? 잘 봐요. 이번에는 부채는 없지만 뭐는 있다? 기타 포괄 손익은 있거든요. 얘는 자산의 증감은 단기 손익이 아니라 뭐랑 똑같을까? 총 포괄 손익이랑 똑같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 궁극기를 응용해서 쓰는 것이 가능해요. 한번 해보자. 먼저 관련해서 나의 X년 초 자산 그 다음에 1년 말 자산 두 개를 빠르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의 최초 자산은 금융자산 946520인가? 아니 그 전에 현금이었지? 현금 946520. 그 다음에 요거 FVOCI인데 요 FVOCI는 여차 저차 저차해서 X년 말에 얼마가 되었어요? 공정가치 70만 원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의 X년 말 자산은 FVOCI 70만 원 이거 하나로 끝인가? 아니라 현금 액면 이자 받은 거 있잖아요. 액면 이자율이 4%니까 만 원짜리 지폐 4장도 내 지갑에 있겠다. 그래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와 현금 받은 거 합해서 74만 원이 나의 기말 자산이에요. 두 개 비교해봐요. 얼마 나오나? 946520 빼기 74만 원 하니까 20만 6,520원 감소 나오는데 요거는 단기 손익은 아니고요. 총 포괄 손익이다. 요거예요. 이렇게 응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근데 이번 문제는 이거 환입까지 물어봐서 이렇게 안 할 수는 없었던 문제였다. 근데 딱 봐도 견적 나오죠. 사이즈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실전에서 건드렸다가는 한 5분, 6분이 아니라 한 7분, 8분까지도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는 끔찍한 문제니까 이런 거는 딱 보고 미루자라는 말을 꼭 하고 싶네요. 그 다음에 문제 6번 볼게요. 주 대한은 주 민국이 2000X년 1월 1일 발행한 사채를 동일자의 95만 224에 취득하였으며 이를 상각후 원가 AC 금융자산을 분류 변경했다. 근데 이번에는 현금 흐름을 재협상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만 보고 찍어보는 거 해보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 A씨야. 2000X년도 이자 수익이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A씨 금융자산이고 유효이자법에 의한 이자 수익 물어보잖아요. 이거 숫자가 1번 5만 원 저렇게 깨끗하게 나올 리가 있다 없다? 없다. 1번 정답이 아닐 거예요. 너 제껴. 나머지 중에 하나가 정답일 거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정답이 1번이네. 이건 출제자가 숫자를 아주 교묘하게 세팅해서 5만 원이 정답 나오도록 아주 교묘하게 숫자를 세팅한 아주 엽기적인 문제였다. 근데 찍을 때 찍더라도 이자 수익은 깨끗한 거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얘는 출제자가 숫자를 아주 교묘하게 세팅해서 깨끗한 숫자가 정답이 나오는 아주 특이한 문제였다. 자, 왜 5만 원이 정답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X년 초에 95만 244에 취득했다. 그럼 X년 초 A씨 95만 244에서 시작하자. 얘한테 적용되는 유효이자 10%의 액면이자는 8만 원이에요. 자, 맘만 먹으면은 첫해 이자 수익 구할 수 있는데 생략하자. 그 다음에 빼기 8만 원 할게요. 그럼 요것이 96만 5,268. 근데 1년 말에 이런 일이 벌어졌네. 1년 말에 금융자산 조건을 재협상하여 현금 흐름을 만기 4년 말로 1년 연장하고요. 이자가 원래는 8만 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 다음에 변경 시점에 현행 시장 이자율이 12%래요. 근데 시장 이자율 12% 필요한 자료 맞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만약에 재고 요건을 충족한다면은 필요한 자료가 맞고요.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면은 페이크 자료예요. 보니까 요거예요. 금융자산의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내렸다. 그럼 새로운 시장 이자율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거 페이크였다. 그럼 새로운 현금으로 현재 가치를 최초의 유효 이자율 10%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잽싸게 구해볼게요. 원래는 1년 남은 건데 1년 더 연장했고요. 원금 100만 원은 깎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자가 8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까였네. 요거를 최초의 유효이자율 10%로 할인한 현재 가치 구해보자.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0.7513. 그 다음에 5만 원 곱하기 2.4868. 이러니까 875640. 그러면은 875640으로 이거는 기존의 금융자산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자산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니까 기존의 금융자산 요만큼 까주시면 되는 거다. 네, 89,628. 조건 변경 손실. 네, 89,268.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도 있냐면은 이 와중에 이 인간들이 수수료를 주고받고 한 게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은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니까 수수료를 주고받게 되게 있으면은 금융자산 장부 가치에 가감하시면 되는 거고, 미래 현금 흐름은 똑같은데 현재 장부 가치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유효이자율이 달라지고 이거를 우리가 재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료 보니까 수수료 1, 2, 4, 360을 주 대안
내가 부담을 했네요. 요거 회계 처리 참고로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1년 말에 유효 이자율법 회계 처리는 했다라고 치자. 그 다음에 A씨 금융자산을 89268 줄이고 그 다음에 조건 변경 손실 그리고 내가 수수료 124,360원을 냈어요. 그러면 124,360원 손실하면 되나? 아니라 금융자산에 가산해야 돼요. (124,360원) 아! 수수료 딱 더니까 얼마 나와요? 딱 100만 원이 나와요. 아주 절묘하다. 그 만약에 수수료가 없었으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유효이자율 그대로 10%잖아요. 수수료 때문에 유효이자를 바뀌는데 이거 우리가 직접 재계산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지금은 돼요. 왜? 미래 현금으로 현재 가치가 얼마야? 100만 원. 유효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이 같아지는 케이스예요. 얼마예요? 유효이자율 5%가 되는 아주 엽기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이게 5% 증가하는 거예요. 이 5%를 우리가 직접 구하는 건 안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 장부 가치가 100만 원이고 액면 가치랑 똑같잖아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을 거다라는 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5%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 요거 이자 수익이 우연히도 깨끗한 금액 5만 원이 나왔다 요거예요. 아주 엽기적인 문제였다. 뭐 이런 걸래 진짜. 그다음에 7번. 아 말문제네. 우리 금융자산 말문제 같이 공부해서 안 했어요. 안 했지? 내가 뭐라 그랬어? 찍자고 했다. 만약에 다음 중 옳은 것을 물어본다면은 4번 찍으시고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다면은 제일 긴 거나 두 번째로 긴 거 찍자고요. 옳지 않은 거 물어봤다. 2번. 아이씨 아니네 5번이네. 괜찮아요. 이러면은 10초 만에 틀리는 거잖아요. 요게 이득이다. 이거 열심히 읽어봐도 어차피 틀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찍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주 대항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것도 직접 풀어보기 전에 딱 보고 견적 내는 거 연습을 좀 해야 된다. 보니까 금융자산이 A, B, C 세 가지가 있고요. 물어보는 게 이거 세 개를 싸그리 합친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어요. 어떤 느낌 드나요? 세 가지 금융자산의 당기손익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선적으로 시간을 투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영향 물어봤잖아요. 증가할까 감소할까? 웬만하면 증가하겠지. 막 신용이 손상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웬만하면 증가할 거예요. 그 다음에 깨끗한 금액이 증가할까? 더러운 금액이 증가할까? 더러운 금액이 증가한다. 다 증가하고 다 더럽네. 아무튼 제대로 풀자. 먼저 우리 A 사채부터 볼게요. 주 대안은 다음과 같이 A, B, C 세 사채를 발행일에 취득했는데 먼저 A 사채만 먼저 볼게요. 액면 금액 200만 원에 표시이자율 6%에 만기는 3년 후고 발행일은 오늘이에요. 근데 요 두 번째 보니까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대요. FVPL 금융자산의 당기손익 물어봤잖아요. FVPL이니까 이거 부채 있어요 없어요? 없고 기타 포괄손익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어떻게 구하면 돼? 자산의 증가 곧 당기손익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다. 자료를 보니까 유효이자율은 10%로 똑같고요. 발행일의 취득가격이 A만 볼게요. 180만 1,016원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차저차해서 X연말 A 사채 공저가치가 1888234다라고 돼 있다. 요거 당기손익 순식간에 구해보자. 먼저 A 사채 관련해서 나의 최초의 자산 뭐예요? FVPL? 아니면 그 전에 현금 180만 1,016원. 근데 요 현금이 X년 초에 뭐로 변했다? FVPL 금융자산으로 변했고요.
어차피 이거는 연말에 공정가치 평가할 거니까 FV PL이 있다 요것만 남겨두자. 근데 얘는 결국에 얼마 되었어요? 공정가치 1888234가 되었다. 그나마 이분은 양심 있는 거예요. 양심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1년 말 시장 이자율이 뭐 몇 퍼센트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직접 너희들이 구해보시지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의 엑셀 연말 자산 이걸로 끝인가? 아니라 채무 상품은 액면이자 현금이 나온다. 그게 얼마냐면은 200만 원의 표시절 6%에서 12만 원이에요. (1,888,234) 더하기 12만 원 하니까 나의 자산은 200만 8,234원. 얘는 요 차이가 뭐다? 2000X 1년 단기 손익 영향일 거예요. 18010164의 차이 구하니까 20만 7,218 증가 나오네요. 자, 한 놈 잡았고 두 번째 녀석을 공략해보자. 먼저 B사채와 C사채는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대요. FVOCI로 분류하지만 단기손익 영향 물어봤잖아요. 뭐랑 똑같을까? AC 금융자산과 똑같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AC라고 치고 풀면 된다. 뭐만 꼴랑 구하면 될까? 요거 신용이 형 그딴 소리 없고 막 손상 났다 이런 소리 없잖아요. 이자 수익만 꼴랑 구하면 되는 거다. 얘도 다 무시하고 이자 수익만 구하면 돼요. 그리고 공정가치 변동률이나 평가손익인데 둘 다 기타 포괄손이고 신용위험에 신자도 나오지 않으니까 손상차손 같은 거는 고려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먼저 B는요. 1425366 곱하기 유효자율 10이었지? 10%. 그럼 단기손익이 142,537 증가. 요거 말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평가손익 있는데 그거 안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C는 보니까 50만 원에 취득했대요. 아, 딱 액면 금액이네. 시장이 유효이자율 10%고 표시이자율도 10%로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 어떻게 하면 돼? 50만 원에 10% 끝. 그래서 2000X년 단기손익 영향은 이거 3개 합계만큼 증가하면 돼요. 20만 7,218 더하기 14만 2,537 더하기 5만 원 하니까 39만 9,755 증가. 정답은 3번. 이렇게요. 여기서 느끼는 거. 이 문제를 그나마 시간 내로 풀려면은 고도의 수학 실력이 필요한가? 수학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국어 실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험은 어떤 사람이 붙는 거예요? 수학 잘하는 사람보다는 국어 잘하는 사람이 붙는 거다. 여기 목적지 2000X년도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을 본 다음에 필요한 자료만 쏙쏙쏙 뽑아먹는 요거는 고도의 국어 실력이다. 그 다음에 문제 9번을 볼게요. 주 대안은 다음 같은 조건으로의 받을 어음을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보유 중에 있다. 근데 이거를요. X년 12월 1일 날 15% 할인율로 은행에 양도했대요. 그 다음에 요번 문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상기 받을 어음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은행에게 이전했대요. 이거는 매각 거래에 해당해요? 차입 거래에 해당해요? 매각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자산 제거하고 처분 손익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2000X년도 단기 손익 영향과 현금 수채액이 각각 얼마인가 물어봤다. 아, 이거 단기 손익 영향만 물어봤으면 순식간 해치워버리기 가능한데 현금 수채액도 물어보는 바람에 전반적인 분석을 다 해야겠다.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은 한 개만 물어볼 때도 있고 두 개를 물어볼 때도 있잖아요. 한 개만 물어볼 때는 필요한 것만 쏙쏙쏙쏙 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두 가지를 다 물어봐. 그럼 어때요? 전반적인 분석을 다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해보자. 먼저 2000X년 10월 1일 날 어음을 받았는데 액면 금액이 24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왜 받았는지는 안 나왔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았으면은 매출 240만 원인데 돈 빌려주고 받은 걸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어음의 출처를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액면 이자율이 10%래요. 그럼 액면 이자 얼마부터요? 24만 원부터요.
근데 이것은 1년 단위고요.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2만 원씩이에요. 자, 액면 이자가 월 2만 원씩이다. 요걸로 미리 구해놔야지 편하다. 그리고 요 녀석의 원래 만기는 X이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면 11월 말, 12월 말, 1월 말 만기는 3달이 남았네요. 아 잠깐만 아니지.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1월 말 4달 남았다. 그럼 만기 금액은 이자 포함해서 248만 원일 거예요. 자, 우리 회사는 X년 12월 1일 날 요 어음을 은행에 할인하는데 할인할 때 하루하루 뭐 한다고 해야 된다? 이자 수익 2달 진식해겠지. 한 달에 2만 원씩 2달이니까 4만 원이요. 그럼 장부 가치가 244만 원이겠다. 근데 은행에서 현금 얼마 주냐면은 요 만기 금액에서 수수료를 깐 금액을 주는 거예요. 수수료를 구해보자. 248만 원에 연수수율이 15%인데 지금 만기까지 2달 남았잖아요. 2달치 12분의 2만 수수료 떼가겠다. 요게 6만 2천 원. 그럼 현금 받는 금액은 248만 원 빼기 6만 2천 원. 241만 8천 원 나오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현금 수치 얘기잖아요. 241만 8천 원 요거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기손익 영향도 물어봤다. 요 둘 차이가 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그러면은 2만 2천 원 나오네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물어본 게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잖아요. 처분 손실 이걸로 끝내면 되나? 아니라 이자 수익 요것도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 240만 원의 채권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서 받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매출 240만 원. 혹시라도 제어를 판매했으면 매출원가도 있겠지. 근데 요거 왜 받았는지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따라서 요 두 개만 포함해서 당기손익을 구할 수밖에 없겠다. 만약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매출 채권이다 그러면은 240만 원 수익도 포함을 해야겠고요. 아무튼 그러면은 18,000원 증가 나오네요. 정답은 2번이었다. 그 다음에 문제 10번부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풀어볼게요.